세계의 소식을 데일리 코리안이 전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 문제로 여러 나라와 마찰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전부터 대만을 자국 영토로 생각해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대만 외교 공관이 개설될 때 대만이 아니라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 대표부 같은 형식을 사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해왔는데, 리투아니아나가 대차게 중국을 무시하고 이후 회원국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 대표부를 공식적으로 개설하자 중국이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는 이런 중국의 반발을 신경도 안 쓴다는 듯이 자국 의회 대표가 대만을 공식 방문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BBC 스페인어파는 이러한 리투아니아의 행보에 대해 리투아니아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중국에 대해 리투아니아 투자액은 하나로 약 40억 원 정도에 그치는 수준으로 오히려 리투아니아가 중국에 투자한 금액이 540억 원 정도로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리투아니아는 중국에 아쉬울 게 없는 건데요. 더불어 BBC는 리투아니아가 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화친을 맺는 것에 관심이 있지 독재 국가는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리투아니아 정부는 중국보다는 한국, 싱가포르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한국 같은 국가가 아니면 굳이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쪼잔한 대응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표부를 세우자 중국 관세청의 한 직원이 마치 리투아니아가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리투아니아를 국가 등록 리스트에서 삭제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리투아니아 항목 자체가 아예 사라지면서 관세 양식 작성 자체가 불가능해져 현재 두 나라 간에는 그 어떤 무역 거래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정부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영국의 한 언론은 중국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조작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비판했는데, 해당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인권 침해에 대한 비난을 줄이기 위해 가짜 아이디를 대거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상하이 경찰은 중국에서는 이용도 불가능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에서 수백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를 통해 중국 정부의 공식 계정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게시물을 리트윗해 중국 정부의 계정을 강화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하도 욕을 먹다 보니 가짜 계정을 이용해서라도 여론을 바꿔보려 한 것인데요. 사실 이 내용만 보면 뭐 이런 촌극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상하이 경찰은 동영상 제작 회사까지 매수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화교들의 중국 프로파간다 활동이 발전하면서 영상 매체의 중요성이 점차 커졌고,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영상을 제작해줄 회사를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중국은 모든 게 다 가짜고 조작되었다는 말인데, 앞으로 구독자분들께서도 중국과 관련된 영상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깜빡하면 쏘가 넘어가십니다. 이러한 여론 조작 시도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년 전 자신의 연설과 국가관을 담은 중국의 통치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중국 내 지식인들이 낮은 별점을 주자 아마존의 별점을 없애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책이니만큼 별 5개가 나왔어야 했는데 별점이 낮아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아마존은 중국에 굴복해 중국 내 아마존에서는 이 책에 별점을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갑자기 이렇게 대내외 이미지 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국의 경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매년 우상향하는 경제 성과로 인해 내부 단속 및 전 세계를 향해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 내외부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천천히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게 기회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소개해보자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지배력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의 혁신적인 산업들과 기업을 못살게 굴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기업의 경영위원회에 공산당 간부를 파견해 시진핑에게 반기를 드는 기업의 지도자들을 징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래의 주요 먹거리 산업 등에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기업 성장에 타격을 주고 있고, 반대로 덜 혁신적이고 덜 생산적인 기업에는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기술 산업에서 중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거나 앞서 가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중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는데, 중국은 30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항공산업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경쟁이 되질 않고, 그나마 중국이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철강, 배터리, 고속철도도
환경적으로 유해한 생산 관행과 지적 재산권 절도로 인해 무역 보복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중국은 기술도 없고 그나마 발전했다는 분야들도 환경 규제를 철저히 지키고 남의 것을 베끼지 못하면 경쟁력 자체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이 중국 AI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제한하고 나서면서 인공지능 산업에서만큼은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주장도 결국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중국 경제는 조직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시진핑의 리더십은 결코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더욱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무역법을 실행하고 기술 탈취와 신장과 관련된 인권 유린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 앞으로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은 여전히 중국이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 거짓말을 한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은 절대로 대만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기사도 나왔는데요. 해당 기사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지만 중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자면 이 미국 언론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상당한 수의 병력이 필요하다며 1944년 미국이 당시 일본군이 지키던 대만을 탈환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도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들어간 병력의 2배 이상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었다며 당시 이 작전에 40만 명의 병사와 해병 그리고 4,000척의 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만약 미국이 참전하기라도 한다면 한국도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자 중국 바로 옆에 있는 한국까지 상대해야 하는데 아무리 중국이라도 이런 무리수는 두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관계연구원은 만약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 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도 참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언론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중국에게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한국의 존재 자체가 압박임을 시사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해 줌으로써 여차하면 한국의 대중국 견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 일절끼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나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판단을 잘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일리 코리안이었습니다.